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임경호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임경호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당뇨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뇨 환자 중에 정기적으로 눈 검사의 중요성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문제는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그 합병증으로 인해 눈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안질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망막병증이 이게 당뇨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니만큼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뇨병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 정의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은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대사질환군입니다. 고혈당은 인슐린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핍 또는 표적 장기에서 인슐린 작용의 저하로 작용의 저하에 의한 결과로 이해되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 1차적으로 췌장 소도 베타 세포의 파괴로 발생하는 것으로 케톤 산증이 잘 발생하는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당뇨병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장애에 의해 발생되는 당뇨병을 말하며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약 90% 이상이 제2형 당뇨병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당뇨병은 그 당뇨병이라는 질환 자체보다 그로 인한 합병증이 훨씬 무섭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당뇨 합병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이상을 주는 게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확한 정의를 좀 알려주실까요? 네.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심근병증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미세혈관 합병증 가운데 하나이고요. 25세 이상에서 시력 손상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지속적으로 고혈당으로 인해 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망막 전반에 허혈 손상이 일어나 신생혈관이 발생하여 실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허혈 망막 질환입니다.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가 네. 있군요. 이게 그러면 당뇨 환자들 중에서 이 당뇨 망막병증을 앓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환자 중에 약 16에서 20%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 한 5명 중에 뭐 1명 정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혹시 이 당뇨 망막병증 외에 또 눈에 생길 수 있는 다른 당뇨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시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가벼운 경우부터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실명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병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백내장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 1.6에서 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요. 당뇨병성 미세혈관 병증에 의해 시신경 허혈이 초래되며 시신경 위축의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허혈이 뭔가요? 네, 허혈은 이제 피가 안 통한다는 거죠. 네. 시신경 허혈은 그러면 시신경에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군요. 네, 네.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이 대표적인 허혈 망막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시신경 허혈이 초래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건 허혈 시신경 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중년이나 노년 당뇨병 환자에서 볼 수 있고 갑자기 발생하고 대개 단안으로 옵니다. 시야 검사상 신경 섬유 결손이 있고 상하 반맹 그리고 대개 회복이 안 되는 심한 시력 감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이제 지인분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이 질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당뇨병이 있으면 무조건 이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당뇨 망막병증의 유병률 또 이제 심한 정도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유병 기간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유병 기간에서 당뇨 망막병증의 심한 형태인 증식 당뇨 망막병증은 제2형보다 제1형에서 빈도가 높고 또 제2형 당뇨 합병증 환자 중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식이요법이나 혈당 강화제에 의해 당을 조절하고 있는 경우보다 증식 당뇨 망막병증이 더 흔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유병 기간이 5년 이하에서는 18.6%, 15년 이상에서는 74.1%로 역시 유병 기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이 당뇨 막막병증이 걸리는 건 아니고 네, 당뇨병의 유병 기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뇨 막막병증 발생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성 고혈당증, 고혈압, 임신, 사춘기, 신장질환, 고지혈 등이 있습니다. 제가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분께 당뇨 막막병증 검사를 권해드리면 간혹 현재 혈당 조절이 잘 되는데 검사가 꼭 필요하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당뇨병의 유변 기간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 막막병증 검사를 꼭 해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이제 유병 기간이 길면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하신 맞습니다. 건데 이게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뇨 막막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유독 낮 시간대에 눈부심을 많이 느끼거나 야맹증 증세가 있거나 눈에 이물질 낀 느낌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있는 경우 당뇨 막막병증을 의심하시고 무엇보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뒤에는 정기적으로 막막 검사를 받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이제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뇨 막막병증 때문에 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그 당뇨 막막병증이나 이제 항반 변성, 녹내장은 우리나라 3대 주요 실명 원인 질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성인 실명 원인 1위는 당뇨 막막병증입니다. 1위예요. 네. 이게 다른 그 실명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황반변성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것과 당뇨 막막병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두 질환 모두 이제 사물의 형상이 맺히는 망막이라는 부위에 발생하는데요. 항반 변성은 안구 내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 조직, 즉 망막의 중심 부인 항반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실명에 이르는 건 똑같고요. 네. 이 실명 3대 질환,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막막병증, 녹내장. 요렇게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가 있나요? 네, 일단 발병하면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방과 조기 검진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 완치가 불가능하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당뇨 막막병증의 경우에는 당뇨병이 원인이 되다 보니까 네. 당뇨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호전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865명의 대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4년간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철저한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이상 지질혈증의 치료가 당뇨 막막병증의 진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판단할 때는 피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A1C라는 값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헤모글로빈 A1C의 중앙값이 7.5%를 보인 표준 혈당 조절군에 비해서 헤모글로빈 A1C가 거의 정상인 환자인 6.4%를 보인 철저한 혈당 조절군에서 당뇨 막막병증의 진행 비율이 10.4%에서 7.3%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어도 합병증이 발생하고 반대로 고혈당이 지속되어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혈당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 및 다른 요소가 당뇨 합병증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역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덜컥 네. 겁이 났었는데 어쨌든 당뇨가 좋아지면 호전도 될 수 있고 네. 물론 또 치료를 받으면 또 증상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네.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 치료법은 이제 당뇨 막막병증의 치료는 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주 초기 당뇨 막막병증 단계에서는 안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혈당 조절을 통해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막막 혈관을 보호해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정상 수준에 가까운 혈당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심근병증 같은 발생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당뇨 막막병증의 모든 단계에서는 혈당 조절이 필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뇨 막막병증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네, 망막병증이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망막 부종을 유발하게 되는 약한 혈관을 막아주고 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를 유발하게 되는 신생혈관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망막의 중심부 부종, 심한 신생혈관 증식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눈 속에 스테로이드나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와 같은 치료 약제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더욱 심해져서 안내 출혈이 발생하여 쉽게 흡수가 되지 않거나 망막 박리가 발생할 경우 망막 수술을 시행하여 안내 출혈과 망막 박리를 유발하는 막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치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네, 눈에 직접 주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좀 부작용도 있고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부작용은 없나요? 네. 이 또한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 미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망막박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망막박리가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망막 박리는 쉽게 말하면 망막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신생혈관이 성장함에 따라 섬유세포와 악교세포에 의한 섬유화 증식이 뒤따르는데요. 이런 증식된 조직의 수축은 망막의 변형과 견인 박리를 초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치료를 잘 받으면 잘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인 거는 분명한데 네. 가장 좋은 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리 예방을 하는 거일 것 같아요. 네. 당뇨 망막병증은 이게 예방을 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호한 혈당 수준을 유지해야 되며 두 번째로 혈당의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사도 필요하군요. 네. 이게 언제부터 검사를 받으면 될까요? 뭐 몇 년에 몇 번씩 뭐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단 환자분들의 당뇨병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제1형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통 첫 5년간은 당뇨 망막병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안과 검사는 당뇨 진단 5년 내에 시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 정확한 발병 시기나 유병 기간을 알 수가 없으며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이미 망막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처음 당뇨병 진단 시 반드시 안과 검사를 받도록 하며 모든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 망막병증을 임상 소견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안과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 사춘기와 임신 동안에는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과 진행이 촉진되므로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이려니 생각하고 방치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 병이 진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더 힘들다고 하니까요. 꼭 정기 검진 받아서 미리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임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